자, 오늘은 시 세 편을 매우 요약적으로, 그 다음에 심도 있게, 스피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교과서 준비하시고, 학습지 준비하시고, 271페이지를 펴세요. 학습지는 8번,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한테 줬던 이 8번 학습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8번 학습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험 범위는 선생님 내는 부분을 말하겠죠. 광장 나오겠죠. 모래톱 이야기, 오발탄, 그리고 오늘 배우는 시 세 편, 한마디로 소설 3개, 시 3개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는 이렇게 제가 맡은 부분은 이렇게 출제해 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마지막 시험 끝난 다음에는 학습지를 빈틈 없이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책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작품 시작할게요. 자, 이 작품은요. 1980년대예요.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우리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 뭐예요? 5.18. 그 유명한 5.18이 198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군사정권이 강압적이었을 때 그 작품에서 이 작품이 쓰여졌고 그런 시기에 쓰여졌고 거기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답답함,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답답하고 통쾌하지 않은 기분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적 화자를 볼게요. 시는 무조건 시적 화자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거 20행으로 돼 있거든요. 자, 놀지 말고 행을 번호를 달아요. 이거 숫자 못 쓰는 친구들 없죠? 자, 이거 숫자를 선생님 저는 숫자 순서를 몰라요 이런 친구들은 혀 깨물고 반성을 하면서 선생님을 잘 따라서 쓰세요. 16, 17, 18, 20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좀 편할 것 같아서 숫자를 답니다. 자, 먼저 1, 2행을 보겠어요. 자,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두껍게 1, 2까지 해서 좀 나눌게요. 자, 3부터 10까지 한번 나눌게요. 좋죠? 자,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그런 거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 극장 가면 출입구는 이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P로만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영화관에 가도 어떤 데를 가도 항상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보면 꼭 애국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죠. 이런 것의 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결혼식도 하고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 자, 이것은 영화관에 갔을 때 예전에는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맞아, TV 시작하고 끌 때도 애국가가 꼭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자, 여기다가 공간적 배경이라고 적을게요. 영화관이에요. 극장입니다. 티어터.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리고 맞아요. 그것도 웃겼어요. 일어나서 들었다니까요. 이건 선생님도 경험한 일입니다. 극장에서 애국가가 나오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일어나서 들었어요.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 강요에 의한 행동입니다. 강요에 의한 행동이라고 써야 되겠죠. 강요에. 자, 그러면 이 문장 자체를 봐봐.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경청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경청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경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유식하게 표현을 하냐면 역설적인 상황이죠. 상황에 대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역설적 상황. 그러니까 일제히 일어나서 강제적으로 하는데 경청할 수는 없는 거죠. 억지로 시키는데 즐거울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문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럼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표현은 반어적 표현이다. 알죠? 자, 됐습니다. 자, 삼천리 화려 강산을. 이거는요. 삼천리 화려 강산을 이것도 암담한 현실에 대한 현실은 너무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보이는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암담한 현실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 됩니다. 자, 을숙도에서 일성한 군을 이루며 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걸 봐야 되는데 애국가가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우리나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면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흰 새떼가 끼룩끼룩하는 모습이 되게 평화롭게 보이는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가 나와요. 애국가가. 그 모습입니다. 애국가 노래의 배경 화면이에요. 자, 그럼 이 흰 새떼는요. 어떤 모습이야? 우리 광장에서도 새떼를 보면서 자유로움을 느꼈죠.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구랑 대비되죠? 화자랑 대비되겠죠?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자는 획일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애국가도 듣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만 새떼는 자유롭게 다니죠. 자, 그러면 그 애국가 속에 지금 뮤직비디오 속에 있는 거예요. 애국가 뮤직비디오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낄낄 이런 식으로 음성 상징어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되게 애국이라는 것은 엄숙하거든요. 근데 그 엄숙한 것에 대해 엄숙할 때 낄낄 돼버리면 되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화자의 진실된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입니다. 애국이나 엄숙이나 이런 일제히 일어나라고 하는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말해요. 자, 1열, 2열, 3열, 황열, 횡대로 이런 것들도 전부 뭐죠? 획일하죠. 자, 이런 것들은 또 군사 시대였잖아요. 그때 군사 정권,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 떼어매고, 그죠? 이 세상에서 떼어서 매고, 그렇다면 떼어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싶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떼어내고, 그죠? 자기들의 세상, 이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알죠? 이 세상이죠. 그래서 떼어매고 싶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그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죠. 현실을 떼어버리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간다. 그럼 이 세상 밖은 어디 되겠니? 이상의 세계겠죠. 그죠? 지향하는 세계.
지향점. 자유와 이상의 세 개겠죠? 이쁘게 쓸게요. 자,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자, 이것도 아까 침에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어디 부분하고 똑같지? 아까 여기 있죠? 얘네들하고 똑같은 말이죠. 현실에 대한 비판적. 그래서 애국가 엄숙을 그래도 우리도. 이거는 지금 영상 이야기거든요. 영상 속 이야기예요. 영상 속 이야기라면 우리들끼리 화자잖아요. 이게 화자. 그러면 우리도 낄낄댄대. 그러면 우리도 현실에 대해서 낄낄대면서. 이것도 그러면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가 되겠죠.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그래서 우리도 한 세상을 다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이제 화자가 가고 싶은. 그죠?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나타났네요. 화자도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나오죠. 노래가 끝났어요. 자,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난 여기서 형광펜을 끄고 싶네요. 앉는데 자리에 앉고 주저앉아요. 자, 뭐든지 우리가 반복이 되면 강조라고 했거든요. 뭘 강조해? 앉았어. 근데 주저앉았어요. 되게 절망적이죠. 그래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끝!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영상은 선생님이 링크에도 한번 올려줄게요. 복습할 때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지 않고 학습지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학습지로 갈게요. 자, 학습지로 가서 여러분이 내용을 복습하면서 그 다음 연관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체 구성은 이미 했죠. 뭐예요?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들을 바라보죠. 그 애국가 안에서의 뮤직비디오라고 이제 스크린 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소망하지만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주저앉잖아요. 좌절감을 느껴요. 자, 그래서 화자의 태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크린 속 상황 나와 있고 객석 상황 날아갔으면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어쩐다고 했죠? 주저앉는다. 자,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되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이 됩니다. 자, 말투는요. 계속 낄낄대면서 어쩌면서 이러죠. 냉소적이죠. 되게 상황이 그래요. 반어적인 표현 아까 밑줄 다 쳤죠. 자, 위로 올라갈게요. 쭉쭉쭉쭉. 자, 그러면 여기로 갑니다. 애국가가 시작하고 애국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자, 맨 처음엔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생각하죠? 답답한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새를 보고 되게 부러워하죠. 자, 끝나갑니다. 자리에 주저앉고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반복했네. 자, 음성 상징어는요. 끼룩끼룩, 깔깔 뭐 이런 거 있죠. 깔깔, 뭐 깔쭉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롱하고 야유하는 느낌이 들죠. 이 시대에 대해서. 군사정권, 억압된 삶, 억압된 정치 현실 막 이런 거.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의 의미는요. 아까 다 적어져 있죠. 거기에 애국가의 가사로 이것은 아름다운 조국을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현실에 대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지? 현실이 이와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자연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되는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다. 자, 흰색 떼들은 막 자유롭죠? 자유로움을 표상하는 존재예요. 화자의 처지와는 상반되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자, 이거 따라오려면 굉장히 부지런히 써야 되거든요. 놀면 안 돼요. 자, 이 세상은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버려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떼어매고 너희들은 날아다니는구나. 새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밖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자,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작품 비교 2개가 나오거든요. 자, 이 작품들은요. 꼭 알아야 되는 작품 2개를 주워왔어요. 물론 교과서에도 소개서 있어서 가져왔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거는 농무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모든 것에 대한 시어의 뜻을 적어놨어요.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자, 이 작품은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른 이동이 있죠. 텅 빈 운동장. 자, 그 다음에 소주집, 장거리, 도수장은요. 그 소 잡는 거 있지. 그런 거야. 이것은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장소 이동에 따른 전개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이까지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 따위야. 뭐 이런 거. 우리는 악을 쓰는 것은 조금 원통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직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특징들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을 2개로 가운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텅 빈 운동장은요. 뭐 어떻게 돼 있어? 되게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뒤니까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자, 분이 얼룩진 얼굴은요. 분장이 땀을 얼룩졌다는 뜻인데 이제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죠. 뭐가 돼요? 분한 마음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술을 마신다. 이런 것은 답답하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은 뭐예요?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거 쪼무리기들 뿐 처녀애들은 이랬죠. 그러니까 모두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이제 유식한 말로 산업화라고 하죠. 도시로 일하러 간 거죠. 자, 5번입니다. 보름달은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 듯 뭐하리. 어떠한 선택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우리 어째서 광장에서 북한도 남아도 선택할 수 없을 때 껄껄껄 웃었죠. 절망적인 상황에 자조적 웃음이 나타난다 했죠.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댔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농민들의 울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아까 침에 막 화가 났거든요. 그죠? 자, 울부짖고 나왔죠? 울분이 나오죠? 여기에. 자, 그다음에 역설, 그다음 7번에 볼까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했어. 근데 지금 상황이 봤을 때 역설적이에요, 상황이. 왜냐면 춤이 나온 상황 아니야. 왜냐면 농사가 망해서 농촌에 너무 힘들고 일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역설적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나는데 이 문장 자체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어적 표현. 상황의 반대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도 반어적 표현이라고 쓰세요. 자, 그렇다면 농무라는 것은 원래는 굉장히 즐거울 때 쓰는 거예요. 단합과 즐거움을 위해서. 흥겹게. 근데 여기에 시적 기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풀어내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단합과 즐거움의 기능이 소멸된 농무를 통해서 무엇을 보죠? 농촌의 붕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1970년대 이때의 절망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자, 그럼 시대에 반영이 된 반영 식구가 뭐냐? 이 노란색 형광펜을 찾아서 색칠하세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산 구석에 처박혀 발부더친 두 모어라리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딸이. 그래서 1, 2, 3을 색칠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요. 산업화 시대의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표현한 작품이고요. 자, 특징 갑니다. 특징은 아까 어떻게 됐죠? 장소 이동에 따른 전개가 있었죠.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여기다가 특징을 쓸게요. 공간의 이동이죠. 공간 이동. 자, 직설적인 표현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 원통하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그 다음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역설적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이 작품은요. 화자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 아까쯤에 했던 그 내용이죠. 우리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화자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자가 꿈꾸는 세상의 의미에 주목을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화자입니다. 자, 여기서 색칠 한번 해볼게요. 분홍색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물 있죠. 물이 되어 만난다면, 바다에 닿는다면 넓고 깨끗한 하늘로 내렸어. 자, 바다는요. 물이 진짜 겁나게 많으면 바다가 되죠. 물이 흘러서. 그지? 물이 많아. 물이 많을 때 돼요. 물은 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메마름과 상박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어찌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 기다리는 그대요. 그죠? 그래서 그대와의 물이 되어 만나자. 그대와 합일. 물이 돼서 둘이 만난대. 장난 아니지. 매겠지. 물이 돼서 만난 건 죽는 거 아니야? 아무튼 물이 돼서 만나자. 근데 물하고 반대인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불로 만나려고 한대요. 어디 있어 여기. 불로 만나려고. 안 좋은 거 세모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물다는 거 알죠? 이것은 현대의 메마른 모습, 삭막한 그런 모습을 말하겠죠. 가문 어느 집에선 늘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해서 우르르 비오는 소리. 비오는 소리도 이것도 지금 물소리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뭄이 든 건데 가짜가 가뭄이 든 건데 가짜가 없어졌어요. 가뭄이 든 것처럼
메말은 현대의 모습이에요. 자, 키 큰 나무는 건강한 생명력이. 왜 그런지 알아? 물을 많이 줘야 나무가 크거든. 물 먹은 물로 큰 거야. 우르르 삭막함을 해소하고 불순한 것을 씻어버리는 소리. 비 온 수를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역은요, 누워서 우리 저녁에 집에 와서 나 오늘 친구한테 이런 말 하기 안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죠. 그래서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삶에 대한 성찰은 반성입니다.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죽은 나무 뿌리는 황폐함이죠. 죽음의 이미지예요. 그죠? 자, 아직 천에 부끄러운 바다는 좋은 거야. 물이 많은 거니까. 여기서 물이 좋다니까. 그래서 바다는 이상의 세계, 소망의 세계가 됩니다. 이상과 소망의 세계 좀 더 이따 가득 채우고 싶어요. 자, 이상과 소망의 세계예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뭘로 만나래? 불로 만나래. 지금 우리는 이거 뭐야? 불로 만나려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자, 불로 만나려 한다. 이것은 뭐하고 대립되겠니? 물하고 대립되겠죠. 그래서 불은요, 죽음 소멸의 이미지예요. 자, 여기 또 형광펜 한번 내놓을게요. 아까 우리 물하고 불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타는 것은 뭐에 의해 소멸됐겠니? 마찬가지로 불이겠죠. 쓰다듬고 있나니 불타는 것들에 대한 쓰다듬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여워, 짠 불쌍해, 괜찮아, 우리가 위로할 때 쓰다듬잖아요. 연민 이렇게 합니다. 자, 만리방은 만리밖은 굉장히 먼 정서적인 거리감을 말하거든요. 굉장히 멀리 있다. 기다리는 그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쓰면 되죠. 그대와 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자, 흐르는 물은 뭐가 돼요? 흐르는 물로 만나자. 이것도 물이니까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고, 흐르는 것은 움직이죠. 역동적입니다. 역동적 생명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동적이다. 움직인다. 흐르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동적 생명력이 됩니다. 푸시시는 물이 불을 꺼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이거 좋죠. 뭐예요?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는 소리겠죠. 자, 인적 끝이는 이제 순수한 사람이 없는 넓고 깨끗한 하늘, 완전한 합의의 세계. 와, 여기서 추구하는 세상. 그래서 이연의 바다와 같은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돼요. 잘 끝났어요. 그래서 화자 꿈꾸는 세상은 물이 많은 세상. 됐죠? 그래서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 삶과 사랑의 뭘 표현한 거지? 사랑의 유연함. 그러니까 어쩌냐면 사랑을 가져라. 유연함과 변화. 바뀔 수 있다. 알겠죠? 우리 불 끄고 물로 만나자. 이렇게 메마르게 살지 말고 따뜻하게 만나자. 그 다음에 지규하고 온유는요, 물처럼 부드럽게 흐른다 그러면 이것은 뭐야? 지규. 그죠? 물하고 불은 뭐예요? 사랑과 죽음 막 이런 것들이 되잖아. 이게 은유가 되는 거죠.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 청각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1년, 2년, 3년, 4년이죠. 자, 1, 2년은요, 무엇이 되고 싶죠? 물이 되어 만나고 싶다. 1, 2년은. 3년은
불로 만나는 현재의 상황이죠. 사연은 깨끗한 하늘에서 물로 만나기를 바란다. 되게 쉽죠? 자, 주제는 뭐예요? 삶과 사랑의 본질을 뭐에 비유했어? 삶과 사랑의 본질을 물에 비유했어요. 워터, 물. 좋은 거 뭐야? 물, 바다, 하늘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다 모두 하트네요. 하트. 불은 좀 안 좋네. 자, 그래서 하자가 꿈꾸는 세상의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안녕.